다야? 어어어어어 23년 자동차 보험약관의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워낙 특이해서 첫 번째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두 번째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메인 빌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넷의 교통사고 합의 요령 중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적어진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상계를 고려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총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을 곱한 일명 치료비 본인 과실분을 합의금에서 진작부터 빼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치료기간이 길어져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때 치료비 본인 과실분이 늘어나서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상계 계약서를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엔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끝까지 해준다던 원칙에서 경상 환자의 경우에만 과실이 많다면 치료비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대인 원 한도 초과 등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치료비 본인 과실분이 합의금을 초과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마이너스된 돈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확실하게 피해자의 자손, 자상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까지 받겠다고 하네요. 이게 워낙 특이하기도 하거니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써서 자손, 자상이 청구되면 현재로서는 치료비 본인 과실분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변경에만 주목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적용될 만한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금감원 자료를 보면 경상 환자, 즉 12급에서 14급의 경우는 4주 안에 치료 종결되는 경우가 81%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처리 과정을 순서에 따라 다시 그려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실상 대부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더군요. 그러니 첫 번째 개정사항인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경상 환자 전부에게 적용되는 게 있죠. 바로 두 번째 개정사항인 진단서 제출 의무화입니다. 진단서 제출이 뭐 대수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서 얘기하는 진단 주수는 입원, 통원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시 안내 문구에 대한 예시를 보면 따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4주 진단에 2주 입원했다면 통원은 2주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단 주수를 알 수 없거나 진단 주수가 4주라면 사고일에서 29일째부터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안내가 나가기는 하겠지만 담당자의 재량 같은 것 없이 자동적으로 지불 보증이 끊기고 병원과 피해자에게 통보가 가는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후에 2주의 진단이 추가된다면 제출된 시점부터 다시 2주를 추가 보상하게 됩니다. 물론 추가 진단이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의사들은 진단 주수 교부 지침 등을 이유로 추가 진단 내기를 좀 꺼려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사실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메인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때문입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교통사고 합의금 꿀팁인데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개정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진단서를 주지 말고 치료를 오래 받으라고요? 인터넷 꿀팁 덕택에 치료비 지불 보증 끊기는 분들 많겠네요. 아닐 거라고요. 두고 볼까요?